마침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지난 10년 동안 소방관과 우리 국민들이 함께 꿈꿔온 수건이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98%는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역 예산 편차 때문에 안전장비를 사비로 구입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도 있었습니다. 소방관은 우리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우리 국민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 국민의 목숨을 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한 달 위험 수당은 고작 6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당시 우리는 소방조직 일원화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전국의 소방조직이 한몸처럼 움직인 덕분에 국가 재난사태인 강원도 산불도 조기에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전진입니다. 사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이고 우리 국민들의 지지도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해 보이는 일조차 말 못할 우여곡절을 겪고서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간 국가직 아니면 불 못 끄냐는 폭언과 험담도 있었고 결국 그 반대를 뚫고 안건 조정위까지 거치면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입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어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3법의 연내 통과에도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은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할 데이터 산업,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안입니다. 지금 한 발 늦어지면 훗날 5년, 10년 뒤처지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3법, 이른바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조세특례 제한법을 비롯한 중요한 민생법안 통과도 서둘러야 합니다. 어제 중소상인들이 국회를 찾아와서 유통산업발전법 등 중소상인 민생입법을 국회가 빨리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절박한 호소에 자유한국당도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길 바랍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더 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빚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빚을 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가 되는 곳에 뿌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세금을 이용한 부도덕한 매표 행위 아니면 뭐겠냐. 국가 부도의 지름길, 집권당의 매표에 장래 세대의 미래가 참 암울해지고 있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셨답니다. 총리까지 지낸 분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참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확장 재정 정책을 빚놀이, 국가 부도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한 것은 현실을 너무나 왜곡한 해외 토픽감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합니다. 진짜 현실은 황교안 대표의 주장과 정확하게 반대의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확장 재정은 세계 경제기구가 이구동성으로 우리 정부에 권하는 정책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의 풍부한 재정 여력을 부러워하고 확장 재정이 우리나라가 보유한 강력한 경제 무기라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빚놀이고 국가 부도 지름길이면 OECD 국가들은 모두 이미 오래전에 국가 부도가 났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을 망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매표 예산을 추진하는 곳은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지난 6월 당정이 이장 통장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50%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현금 뿌리기라며 맹렬히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일 느닷없이 올해 올린 수당을 다시 2배로 또 올리자는 주장을 자유한국당이 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불과 5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정반대 주장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황교안 대표께서 주장하는 선거용 매표 예산의 생생한 사례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제안합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치열한 민생 예산 경쟁입니다. 낭비성 예산은 철저히 깎고 생산적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선심 예산을 막자는 야당의 제안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르신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 예산 같은 생산적 예산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인 집행 방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막무가내 삭감, 무조건 삭감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일자리 예산은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가 여야 간에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마땅한 생산적 예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